현실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AI 순위를 매길 때 그룹으로는 3위, 순위로는 10위권 내다, GDP 순위보다 높다 이렇게 네, 알려져 네. 있는데 AI 투자 또는 비즈니스 순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비즈니스 하고 계신 하 박사께. 네. 저 비즈니스 하고. 네. 그나마 여기서 가장 비즈니스라고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몇 가지 순위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상업화 혹은 뭐 어떤 네. 전반적인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인공지능이 그냥 기술로서 어떤 비즈니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산업들, 금융이든 법률이든 교육이든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에게는 원래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리고 새롭게 AI 포함한 기술 기반으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연착륙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 사회 문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밀리게 되느냐? 현재는 많은 케이스에서 후자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떤 순위가 높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AI 확산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한국일보에 기사 나온 걸 보면 PC방 GPU로 연구하는 한국대학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충 감이 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훌륭한 주제를 잡고 있었던 연세대 인공지능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어머나 GPU가 없네.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요. 그냥 그 작은 GPU를 할 수 있는 주제로 바꾸니까 이게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처음에 GPU를 좀 받아가지고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 이어가려고 하니까 야야야 너 GPU 많이 썼으니까 너 비켜하고 그 GPU를 옆 연구원한테 주니까 이 사람이 끊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GDP는 훨씬 높잖아요. 근데 저기는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계산기 하나 가지고 5명 앉아가지고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관점에서 틀렸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행정에서 약간 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적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해요. 네. 모르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고쳐야 되더라고요. 공직사회가 제일 우수한 집단이라서 경제를 끌고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소위 중진국 시대. 네. 근데 이제는 민간 영역의 역량이 훨씬 뛰어난데 공무원들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그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 조언 받고 예.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게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죠.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하정우 네. 박사님. 따라간다는 게 이 인공지능 경쟁 측면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인공지능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GPU를 포함한 컴퓨팅 인프라 투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좀 더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영 교수님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텐데요. 미국, 중국 보면 사실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두 나라는 그러니까는 뭐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국이 R&D 투자가 많다라고 해도 사실 딱 액수 자체는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분산이 돼요. 뭐 500억 나왔다. 500억 좋은데 저쪽에 나눠요. 나중에 보면은 연구자 한 명한테 뭐 1억도 안 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정말 PC방에 가서 GPU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인공지능의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랑 경쟁할 수 있다. 그러는 연구 그룹이나 뭐 기업이 됐든 뭐 민간이 됐든 거기에는 좀 팍팍 투자를 해줘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참,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20조 원씩 쓴다면서. 그거 어디다 쓴 거야? 강바닥에 40조도 쏟아붓네. 제가 네.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의제를 과학자들이 정할 수 있게 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미국든 유럽이든 의제를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전문가가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로 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 치냐? 서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AI 쪽에서도 누가 연구 잘하니 다 알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의제를 정하게 해주면 돼요. 사실 그런 연구 방향을 뭐 기획하고 그런 데 가보면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갖고 가면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꽉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다. 뭐 그러면은 구글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것밖에 못 하는 거죠. 예산 지원할 때. 네네네.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감시 감독을 편하기 위한 행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딱풀 500원 네. 사면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스테이플 알맹이 그 알 사면 그것도 영수증이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연구비 한 10%는 증빙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R&D는 사실 성공하는 거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그런 뜻이 네. 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R&D 과제 성공률이 97%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구가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할 만한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 혁신이 없죠. 그렇지, 그래서 네. 하는 얘기죠. 되게 마지막한 것만 한다. 그래야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시간을 풀 붙이는 데 쓸 거냐, 영성 정리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정말 그 훌륭한 주제를 1분 1초를 아껴서 연구를 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게 만들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